혈액 제제 및 수혈 간호, 수혈 기록지 작성 방법을 설명할 간호사 고병준입니다. 우선 수혈이 무엇인지 수혈의 목적과 수혈 전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 수혈 간호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수혈 기록지 작성 방법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수혈이란 수혈은 전혈, 즉 훌 블러드 또는 혈액 성분의 일부를 정맥을 통해 체내로 주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액은 우리 몸 조직의 일부로서 수혈은 일종의 장기 이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에게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부작용 위험성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꼭 필요한 성분만을 신중히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혈 여부는 환자의 상태와 이득, 그리고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수혈의 주요 목적은 출혈로 인해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생명 유지에 중요한 조직에 혈액을 보충하고 심각한 급성 혹은 만성 빈혈 환자의 적혈구 수를 증가시켜 혈색소 수치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혈우병과 같이 출혈 조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혈장 응고 요소를 공급해 출혈을 막습니다.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 조직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도 수혈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수혈 전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검사는 혈액형 검사입니다. 혈액형은 적결구 표면에 존재하는 다당류 항원인 ABO와 RH 인자로 구분됩니다. ABO 타이핑은 환자의 혈액형에서 A형, B형, AB형, O형을 확인하며 RH 팩터 검사는 적혈구 내에 RH 항원이 있는지 판별하여 RH 양성 또는 음성으로 나눕니다. 크로스 매치 검사는 환자의 혈액과 수혈할 혈액이 서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혈액형이 맞더라도 예상치 못한 항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 급성 용혈성 반응을 예방하고 수혈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혈전과 공여자의 적혈구를 섞어 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혈액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응집원과 응집소입니다.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에 붙어있는 항원으로 혈액형을 결정하는 표지와 같습니다. 반면 응집소는 혈장 내에 존재하는 항체로서 다른 혈액형의 응집원과 반응하여 혈액이 응집되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먼저 O형은 적혈구 표면에 어떠한 응집원도 없으나 혈장에는 A형과 B형 응집원을 공격하는 두 가지의 항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O형은 모든 혈액형의 수혈을 가능하나 O형 환자는 반드시 O형 혈액형만을 수혈받아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A형은 적혈구 표면에 A라는 응집원이 있고 혈장에는 B 응집원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B형이나 AB형의 혈액을 수용할 경우 응집 반응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B형 같은 경우도 적혈구는 이제 B 응집원이 존재하나 혈장에는 A형 응집원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A형이나 AB형 혈액 수혈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B형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A와 B 두 가지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나 혈장 내에는 공격하는 항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AB형 환자는 모든 혈액형으로부터 수혈이 가능하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표를 보면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혈 가능 관계를 보시면 O형은 모든 혈액형에게 수혈이 가능하지만 O형은 O형에게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AB형은 그 반대로 AB형에게만 수혈이 가능하지만 A병은 모든 혈액형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혈액의 종류인데요.
전혈은 헤마토크릿의 이제 35에서 40%의 혈액을 항응고제와 함께 보존한 상태입니다. 이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 모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수혈 후 혈액 양과 산소 운반 능력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쇼크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보관 시 1에서 6도의 냉장고 상태에서 이제 최대 35일간 보관이 가능하며 한 파인트 수요 시 헤모글로빈이 1g/dL, 헤마토크릿이 3%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농축 적혈구는 전혈에서 혈장 성분의 대부분을 제거하고 적혈구만 농축한 제제입니다. 헤마토크릿 농도가 70에서 80%로 높아 적은 양으로도 높은 산소 운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성 빈혈이나 급성 출혈로 인한 산소 운반 능력 저하 시 주로 사용됩니다. 전혈과 달리 혈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신부전이나 신부전, 신부전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보관 조건은 전혈과 동일하게 1에서 6도이며 수혈 시 헤모글로빈이 1g/dL와 헤마토크릿이 3% 상승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농축 혈소판은 전혈 6에서 8단위에서 혈소판만 추출하여 농축한 제제입니다. 혈액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 수가 감소하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른 혈액 제제와 달리 20에서 40, 20에서 24도의 상온에서 지속적으로 흔들어주며 보관해야 혈소판 기능이 유지됩니다. 한 파인트 수혈 시 혈소판 수치는 5천에서 1만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혈소판 수치가 5만 미만인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져 예방적 수혈이 필요합니다. 신선 동결 혈장은 체열 후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혈장을 분리하여 급속 동결시킨 제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응고 인자와 알부민을 포함한 혈장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보존됩니다. 주로 외인성, 내인성 응고 경로의 문제로 인해 출혈이나 혈액 응고 인자 결핍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신선 동결 혈장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응고 인자가 파괴되지 않으며 해동 후에는 응고 인자의 활성도 감소를 막기 위해 3시간 이내에 수혈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혈 전 검사부터 볼 건데요. 먼저 수혈 전 간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환자 신원 확인입니다.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한지 올바른 환자에게 수혈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환자의 이름, 등록번호, 혈액형을 2번, 3번 확인하여 오인식 사고를 철저히 예방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환자의 팔찌 정보와 혈액 제제의 라벨을 대조하여 절차는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혈액형 검사입니다. 수혈 사고 대부분 혈액형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ABO 및 RH 혈액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혈대 혈액과 환자의 혈액이 서로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지 교차 시험을 거쳐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수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핵심적인 안정장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혈액 제제 점검입니다. 수혈 직전에는 혈액 제제의 유효기간, 보관 온도, 그리고 외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혈액이 변색되거나 응고된 흔적이 있는지, 혹은 용기 손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각 제재별 권장 보관 온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여 경로 확보입니다.
혈액 제제는 IV 라인을 통해 투여되므로 수혈 전 IV 라인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라인을 확보해야 됩니다. 혈액은 점도가 높아 가는 바늘로는 수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 20게이지 이상으로 적절한 크기의 카테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수혈 과정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간호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활력 징후 측정은 수혈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 과정입니다. 수혈 전 그리고 수혈 시작 후 15분, 30분 그리고 매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활력 징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수혈 시작 후 첫 15분은 급성 용혈성 수혈 부작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점이므로 이때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변화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작용 징후 관찰입니다. 수혈 부작용은 경미한 발열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쇼크까지 다양합니다. 환자가 오한, 발열, 두드러기 또는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용혈성 반응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의심되면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혈 속도입니다. 수혈 속도는 환자의 상태와 수혈 목적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혈 초기 15분은 천천히 주입하여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속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신부전이나 고령 환자의 경우 순환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수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응급 중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응급 키트 같은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에 대비해 응급의약품, 에피네프린이나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장비가 구비된 응급 키트를 미리 준비하고 위치를 숙지해야 합니다. 의료진 연락망을 확보하여 부작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응급 프로토콜을 숙지하여 병원 내 수혈 부작용 관련 응급 프로토콜을 미리 숙지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안전한 수혈을 위해서는 의료진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정확한 기록 유지를 통해 문제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의료진 간의 소통을 통해 수혈 중 특이사항이 있으면 즉시 의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환자 보호자 교육은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알릴 수 있게 교육하고 이상 반응 같은 경우도 수혈 후 나타난 모든 이상 반응 혈액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수혈이 끝났다고 해서 간호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혈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관찰 및 평가입니다. 수혈 종료 후에도 활력 징후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지연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또한 수혈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추가 검사 및 문서화입니다. 수혈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추가 혈액의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릿, 혈소판 수치 등을 변화를 확인하여 수혈이 성공적으로 되었는지 판단합니다. 수혈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항은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언제 어떤 혈액 제제를 얼마나 투여했는지, 그리고 환자 상태의 변화는 어땠는지 정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은 법적,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혈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수혈 기록 1은 보통 이제 수혈 시 작성하는 기록지인데 환자 정보와 혈액 확인, 교차 시험은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연동시키면 됩니다. 혈액은행 출고 같은 경우는 혈액이 출고된 시간이 혈액을 반납했다가 재불출 시 재불출 시간을 직접 기록합니다. 혈액과 환자 확인 같은 경우는 환자와 혈액을 확인한 의료진 2인의 이름을 확인자 서명 1, 2에 기록하고 수혈을 시작할 때 환자 앞에서 확인한 의료진 2명의 수행자 1, 2를 기록합니다. 수혈 전 확인 같은 경우는 수혈 전의 세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예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제 수혈 같은 경우는 수혈 시작할 때 그리고 15분 후 종료 시간과 바이탈 사인을 기록해 줍니다. 간호 기록도 바이탈 사인 해당 시간과 같게 기록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부작용 주의 관찰인데요. 수혈 후 부작용 관찰을 위해 해당 시간마다 바이탈 사인 및 환자 상태 확인 후 부작용 유무를 기록합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증상을 선택하고 간호 기록에 기록하고 의사 처방에 따라 혈액을 처분합니다. 부작용 없이 수혈을 마쳤을 경우 부작용 발현 물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작용 발현의 유를 표시하고 아래의 세부 사항을 표시합니다. 혈액을 폐기할 경우는 유를 표시하면 됩니다. 나머지 밑에 혈액 반납 요청서, 혈액 폐기 요청서, 잔여 폐기 요청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폐기하냐에 따라 항목을 눌러서 작성하면 됩니다. 수혈 기록 2인데요. 이거는 이제 2개 이상 혈액 제제를 30분 이내에 수혈할 때 작성하는 기록지입니다. 환자 번호와 이제 수령자도 혈액 정보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더블 클릭해서 연동시키면 되고, 확인자 서명은 아까와 같이 환자 혈액형을 확인한 의료진 2인의 이름을 확인자 서명 1, 2에 기록하면 됩니다. 수혈 시행자도 수혈을 시작할 때 환자 앞에서 확인한 의료진 2명을 수혈 시행자 1, 2에 기록하면 됩니다. 수혈 전 확인은 수혈 전 세부 사항에 모두 확인하고 예를 표시하면 되고요. 혈액 반납 요청과 폐기 신청은 이제 혈액을 반납하거나 폐기 신청할 시 기록하면 됩니다. 혈액을 폐기할 경우에는 유로 표시하면 되고, 혈액 반납 요청서, 혈액 폐기 요청서, 잔여 폐기 요청서도 어떻게 폐기하냐에 따라 항목에 맞춰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 수혈 전 같은 경우는 수혈 시작 시 바이탈 사인을 기록하고 간호 기록과 맞추면 됩니다. 수혈 시작했을 때 수혈 시작 시간과 수혈 전 투여 약물, 주입 속도를 기록하고 부작용 설명 시행 후 표시하면 됩니다. 수혈 시작 15분 후에는 바이탈 사인을 기록하면 됩니다. 만약에 부작용이 발현되었으면 유를 표시하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면 되고, 간호 기록에 수혈 종료 시간과 바이탈 사인이 같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호사 서명을 하시면 되는데 수혈을 종료한 간호사 이름을 기록하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